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공의 한반도 전략 74년 대폭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냥 중공을 중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열받으면 PRC라 그러거든요. 차이나라고 안 그러고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공이죠. 그게 중화인민공화국. 예, 그렇게 정식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참 이상한 그 중화사대주의라 그럴까, 뭐 중뽕이라 그럴까, 종중이라 그럴까, 그런 게 많죠. 예, 문재인은 중국은 태산, 한국은 동산, 이렇게 납작 엎드렸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저기 찬밥 취급받았죠. 예, 왕위가 이렇게 가면서 옆구리 툭툭 치고, 그 다음에 베이징 가서는 혼밥 먹고, 뭐 이렇게까지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찬밥하냐. 참 무정합니다. 님은 무정하시군요. 뭐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공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박원순은 이 한국을 이제 말 공둥이에 달라붙은 파리라 그랬는데, 예, 그 중국은 잘생긴 말이고 우리는 거기에 달라붙은 파리다. 그렇게 가야 된다. 네, 뭐 멋있는 비유죠. 그런데 이제 이 말 공둥이에 이렇게 파리가 진득하게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냥 반지를 한 공둥이는 왔다가 잠깐 앉았다 가버려요. 진득하게 달라붙으려면 거기에 말라붙은 똥딱지가 붙어 있어야죠. 말똥딱지가. 그래서 그래도 박원순 씨께서 예, 그 애국심이 있어서 차마 그 똥딱지 위에 앉은 파리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신 점에 대해서 예, 지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 아니죠. 예, 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이 아니라 더불어중공당이 됐죠. 더불어중공당, 더불어중국당, 더불어중공당. 2019년 중국 공산당의 당원 교육기관인 당교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중국당 혹은 더불어중공당이 된 거겠죠. 예, 이렇게 참 볼만합니다. 여러 가지로.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로 이제 저쪽 정치인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인들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한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학계는 중공의 친화감을 느끼거나 혹은 정과성을 다해서 중공을 변호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중공 간첩과 다름없는 활동을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디글디글합니다. 지금은 좀 풀이 죽었지만 또 돈 다루는 동네 가면, 예, 테헤란로나 여의도 같은 데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돈 다루는 전문가들, 돈 장사 중에서 중공돈을 못 다루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능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네, 중공식 용어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무능분자. 그런 게 이제 사회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즘에도 이분 잘 나오죠. 네. 제가 그 유튜브와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버젓이 우크라 전쟁은요, 미국 군수산업체들이 예, 부채질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돈 버는 그러한 쪽에서 전쟁을 좋아하는 거고, 그런 쪽이 전쟁을 결국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퍼뜨리고 있는 내러티브예요. 저는 이 선생님께서 네, 이 중공의 공산당이 처방한 인지전쟁, 커그니티브 워페어 내러티브를 지침을 받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기를 믿습니다. 네, 굳게 믿습니다. 그냥 우연의 열치였다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석기 씨입니다. 네, 통진당의.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 이분은 면허를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평양 면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가 좀 말을 잘못했다 그래요.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남요? 네, 빨갱이 많습니다. 빨갱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요즘 세상에 면허 한 가지만 가진 사람이 어딨남요? 그럼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국힘에서 누구야? 저기 그 주호영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주사파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버렸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 바보 아니에요. 다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 국힘의 그 지도부 참 이 그 정치 철학이나 정치 사상, 이념 투쟁의 ABC도 몰라. 저 동네 가면요, 통진당 이석기 같은 열혈 순진남은 정말 멸종동물입니다. 네, 저는 이석기님이라면 같이 소주를 마실 수 있어요. 최소한 구역질 나지는 않죠. 딱 그 평양을 바라보는 면허 그거 하나밖에 안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구초심시키는 사람, 네, 많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엔 순수 주사파, 순수 김일성 영생교 신도 많지 않습니다. 간첩도 면허 하나 더 따서 신분 변경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간첩도 중공 간첩 면허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야, 너 아직도 면허가 하나뿐이냐? 이게 유행어가 된 지 10년 넘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제가 인정하는 이석기님을 위해서 제가 이게 2012년, 2013년인가 2013년, 14년 네, 이석기님께서 그 아깝게 체포되셨을 때 헌정했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백모 노가리에서. 그래서 꽤 조회수가 올라갔던 노래인데 이거 제가 부른 노래 아닙니다. 예, 제 친지가 부르신 노래입니다. 노래 잘 부르시는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민 세금 쇼킹해 유류 탱크 폭파하고 전화국도 꽝꽝꽝 대종기들 반역 취해서 겁대가리 몰라 날뛰네 대한민국 개박살낼래 만만해 대한민국 부수고 김씨왕조 모시자고 만만해 금수산 김일성 발바닥을 빠를 놈들 악마 섬겨줬니 와하하하 사람 죽여줬니 아하하하 지옥으로 직행할 거야 만만해 대한민국 부수고 김씨왕조 모시자고 만만해 금수산 김일성 발바닥을 빠를 놈들 악마 섬겨줬니 와하하하 사람 죽여줬니 아하하하 지옥으로 직행할 거야. 네. 뭐 이 정도 노래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친분 관계는 있어야죠, 최소한. 예, 저는 이석기님 같으면은 같이 소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진짜로. 구역질이 안 나요. 그 무슨 뭐 평양 간첩 면허에다가 중국 간첩 면허 같이 갖고 있고 거기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냥 바로 오버라이트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수구초심이라고. 한번 머리를 뒀으면은 끝까지 가는 그런 뚝심이 있는 그런 훈남도 가끔씩 있어야 됩니다. 자, 또 그런데 이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른바 제도권,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일보 진영의 홍석현 회장은 중국 공산당의 고인 여시구진을 본따 여시제를 만들었죠. 여시제의 출연금 수천억 원은 무슨 제주인지 중공 아파트에 가구 잔뜩 팔아서 돈을 많이 버신 한샘의 회장님께서 쾌척하셨죠. 예, 참 그 또 이 노무현 정부 때 그 실세 중에 왕실세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셨던 이광재 씨가 여시제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죠. 그분도 아마 중국 공산당 구호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또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일보 사설인데. 이 안미경증 이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야 이게 언제 사설이냐? 예, 작년 사설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조선일보 이런 데들도 작년이 아니라 한 재재작년 정도까지, 재재작년, 그러니까 트럼프 중반이니까 한 2018년, 2019년까지 미중 전쟁이 저게 고립주의자 트럼프의 불장난이다. 이렇게 볼 때까지만 해도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예, 중국은 뜨는 해, 미국은 지는 해, 이러고서 나발을 불었었어요. 예, 나발을 불었었다고요. 이게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브레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안미경중이. 안미경중을 하면 조금 있다가 야 경제가 저렇게 세지는데 안중경중 해야지, 안보도 중국 가야지. 조금 있다가 거기서 그러면 이제 안보도 중국 갔으니까 우리가 종중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종중하는 판에 북한도 우리가 챙겨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슬금슬금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첫 악마와의 엮이는 첫 고리가 안미경중이라고요. 우리 보수, 우리 우파 다 그게 시류였었어요. 지난 대세였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뭐 특별히 그 사람들이 사악하거나, 특별히 골이 비었거나, 특별히 간첩스러워서가 아니라 이해가 갑니다. 홍석현 씨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해가 가고, 조선일보가 왜 저렇게 검은 발자국을 남겼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쩌을까? 예, 이거 참 정다운 호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호남말로 줄이면 근데 어쩌을까? 이렇게 됩니다. 이때 호남이라 하면 전북은 죄송하지만 쳐주지 않는 겁니다. 광주 전남 사람들더러 우리 호남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전북은 들어가지 않아요. 전북은 열애입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어쩌을까? 이런 말은 전북에서는 안 쓰죠.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단 게 내 세상은 끝났어야. 예, 그게 김남주 시인이 1990년대 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저랑 만났을 때 제게 한 말입니다. 김남주 시인은 이제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 보고 민족 해방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예,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난민전 하부 조직인 민투에 가입을 했죠. 그때 민투의 보스가 이재호입니다. 보통 지하 조직은 본체를 알고 본체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재호 씨는 무슨 재주인지 자기는 난민전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투쟁을 했을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죠. 제가 난민전 사람들이 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거든요. 이재호 씨 잘 모를 때 야 그거 어떻게 지하 조직의 장이 이재호라는데 본체를 몰라? 그거 말이 안 되는데 제 지하 조직 해본 사람이니까 그 혹시 이재호 그 고향이 어디 대구 부근이냐 그랬더니 칠곡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동네 사람이니까 특별히 난민전 본체라고 이런 걸 안 붙여도 능히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겠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70년대 후반에 난민전 하부 조직인 이제 민투에 가입을 해서 동아건설 최은석 회장 저택에 어설픈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던 분이죠. 예. 그리고 시집을 감옥에서 썼죠. 조국은 하나다. 나의 칼, 나의 피. 완전히 민족해방전쟁 주장하는 그런 시집이고 베스트셀러였죠. 예. 그래서 제가 1990년대 초에 이제 이 양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이거 민족해방전쟁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미국 식민지도 아니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께 이제 드린 말씀이 아이고 선배님은 100년 전 동학군의 최후 생존자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냥 세상은 그때부터 딱 100년 지났고요. 세상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둘이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래 췌장암의 그 기공 치료비는 제가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그 돈 그렇게 많이 그 치료사한테 줘놔도 가서 치료를 잘 안 받더라고요. 그거 하면 췌장암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고통 덜어드리려고. 예, 고통스럽게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양반이 살아계셨다면 후배들에게 걸판지게 쓴소리 많이 했을 겁니다. 김지하 시인처럼. 예, 김지하 시인이 후배들한테 걸판지게 쓴소리 많이 하신 분이죠. 제가 그래도 김남주 시인을 함부로 욕을 안 하는 이유가 저한테 그 말하는 그 심정 그대로 그 감옥에 나온 다음에 시국이나 무슨 민족해방이나 정치나 이런 데에 대한 시를 단 한 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굉장히 개인적인 서정적인 시만 썼습니다. 사람이 좀 그런 아싸리한 데가 있어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이 폐지하면 중공 앞에 주눅 들 것 없습니다. 사대주의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중공 사랑에 빠져 중국 공산당 체제의 동조자, 변호인, 심부름꾼, 간첩 등 여러 방식으로 살아온 분들의 인생 본전에 관한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딱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까이 거 별거 아니야. 맞짱 뜨면 돼.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중공 공산당에게 그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한반도가. 지금도 최대의 과제입니다. 태산 앞에 동산이 아닙니다. 태산 옆의 큰 바다입니다. 내 비밀을 풀어봐. 그럼 목숨만은 살려줄게. 중국에 대고 그렇게 말하는 스핑크스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공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좌절의 수수께끼. 그게 바로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사람들입니다. 중공 앞에 주눅 들 것 없다. 사대주의는 이제 그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야 진짜 그랬어? 예, 일단 중공의 외교군사 화두는 소련과 한반도 두 단어밖에 없었어요. 중공 적화 이후 중공의 외교군사 지정학 정책의 두 단어는 소련, 한반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1971년 헨리 키신저가 비밀리에 베이징에 간 이후에야 화두가 셋이 된 거예요. 소련, 한반도, 미국. 예. 그 셋이에요. 주요 화두는. 이거는 중공의 탄생 과정을 보아도 압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중공이 천하를 먹기까지 4년 동안 이제 내전을 벌였는데 국공 내전을 이 4년 중에 처음 3년이 만주에서의 국공 내전입니다. 저 빨간 지역. 그래서 저기서 싸우다가 힘이 딸리면 북한으로 도망와요.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 무기를 다시 소련 쪽에서 공급을 받고 다시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서 또 싸웁니다.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만주 국공내전을 3년에 걸쳐서 이겼고 만주 국공내전을 3년에 걸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중공은 중국 전체를 석권하는 데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야말로 중공의 그러니까 발진기지였던 거예요. 국공내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 소련에 대해서 우리가 1950년 6월에서 7월까지 6개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6월, 7월? 뭐 그 다음에도 예. 특히 유엔에서 소련 행보 그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6월 25일 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거기에 유엔이 이제 우리보다 날짜선이 하루 늦기 때문에, 예, 바로 안보리가 수집됐어요. 그 안보리 수집됐을 때 6월 25일 결의가 뭐냐면 북한군 즉시 철군해라. 이제 침략하지 마라.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소련이 반대 안 했어요. 그래서 안보리 결의예요. 총회 결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7월 7일 날 미군을 수장으로 하는 유엔군을 창설해서 대한민국을 도우러 간다. 그걸 결의를 했어요. 그게 유엔 안보리 84호입니다. 소련이 반대 안 했어요. 왜 반대 안 했을까? 수수께끼예요. 그 다음에 소련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대 소대까지 소련 그 군사고문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낙동강 전선 몰빵을 부추겼단 말이에요. 한반도는 옆구리가 길어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 해병력, 공군력을 갖고 있어요. 옆구리에 아무데나 다 상륙해도 돼. 근데 병력을 반도의 맨 남쪽 모퉁이에다가 다 집중시켜 죽겠다는 소리죠. 저것도 수수께끼예요. 그다음에 소련이 휴전을 질질 끌었어요. 특히 스탈린이. 그래서 스탈린이 죽고 나서 3개월, 4개월 만에 휴전이 됐죠. 53년 3월인가 4월에 죽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휴전협정에 왜 소련 이름은 없을까? 예. 그 다음에 소련은 중공으로부터 그 총알 한 발값까지 다 받았습니다. 차관으로 제공한 겁니다. 6.25 때 중공군이 쓴 무기가 전부 차관입니다. 왜 차관으로 줬고 왜 무기대금을 다 받았을까? 냉전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그 미국의 무시무시한 브레인이죠. 조지 캐넌. 이 사람은 휴전선 38선 이남의 단독정부 수립을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의 수립을 축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6.25가 터지자마자
미군이 참전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0년 겨울, 51년 1월에 중공군이 한반도에 등장을 하자, 야, 그 대한민국 버리고 다 철수해. 그러면 한반도를 포기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소 간에 기막힌 투쟁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6가지, 7가지가 이제 질문인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대담한 얘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담한 추론인데요. 저도 이때까지 그 6.25의 실제 오너는 스탈린이다. 이건 스탈린의 전쟁이다라고 했고, 그 세뇌 탈출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요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모택동의 전쟁이더라고. 왜 그러냐면요. 북조선 인민군은 연안파의 수괴, 무정이 이끄는 조선족 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부대의 동원과 군부대의 투입, 즉 군사작전에 관해서는, 군사적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결정적 발언권이 있어요. 모택동한테. 이 무정은 50년 늦가을에 숙청됐죠. 목숨만은 살려줘가지고 아마 저기 중국으로 건너간 걸로 합니다. 이 50년 6월에 모택동이 6.25를 찬성을 하고 나오고 일으켜라라고 한 거는, 조선은 수천 년 동안 중공의 속국임의 일부다. 중국의 속국임의 일부다. 이거 시진핑이 2018년인가? 17년인가? 트럼프 만났을 때 한 말이잖아. 이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밀고 내려가서 적화 통일해라 이거지. 그런데 이제 51년 봄쯤 되면, 즉 이제 1.4.5태 때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딱 교착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입장이 바뀌죠. 뭐 적화 통일까지는 안 가, 못 가더라도 순망치안이라고, 이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니까 어떻게든 북한은 건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북조선 인민군은 연안파,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들 중심에 그쪽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 거두가 무정이었죠. 예, 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과 무정이 반대했다면 6.25는 불가능해요. 반대커녕은 적극적인 공작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박헌영이 찬성을 하고 나서거든요. 박헌영은 적화 통일이 되면 남로당 지도자로서 지분이 커지죠. 남쪽에 인구가 많고 사이즈가 크니까. 김일성은 남로당계와 친중계 연안파의 기세에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못 걸죠. 거기에 맞장구 쳐야 자기 자리가 유지되죠. 그럼 이제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탈린이에요. 소련. 그리고 스탈린의 충직한 꼬붕인 스티코프. 그러니까 그 북한의 점령군, 소련군 사령관으로 들어왔다가 초대 북한 대사를 했죠. 이 스탈린은 다른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니들 뭐 책임하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근데 나는 좀 다른 계산이 있거든. 이겁니다. 스탈린의. 그럼 스탈린의 다른 계산은 뭐냐? 예, 이거죠. 일단 우리가 스탈린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스탈린을 깊게 보고 있으면요, 좀 많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거의 존경의 마음까지 들어요. 뭐 이런 무식한 일벌레가 어딨어. 정말 일밖에 안 해요. 사람 잡아 죽이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무지하게 스마트해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가는 그런 굉장히 신중한 여우예요. 이게 스탈린의 성격, 기질이 그래요. 일단 스탈린은 초인적인 경영자 일벌레입니다. 스탈린은 완맨 워싱턴, 완맨 뉴욕, 완맨 헐리우드라고 컷킨 같은 사람이 극찬을 합니다.